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영어 내신 설명회를 담당할 신수민 강사입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약간 막연한 불안감, 걱정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이 설명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그런 걱정이나 불안감을 싹 씻어갈 수 있도록 좀 알찬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는 서초고등학교의 이모저모, 특징이라던가 분위기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서초고등학교 영어 내신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트렌드는 뭔지 이렇게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초고등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초클라센에서 현재 중고등부 수능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는 좀 타 학원에서 서초고등학교 내신을 서수로 진행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클라센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서초고등학교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런칭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그 시간이 너무 설레고 좀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초고등학교 설명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1부는 서초고 특징과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 서초고등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월 16일 날 치러지는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 타 학교에서는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생님과 첫인상을 결정한다, 어쩐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서초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평가가 영어 시험에 가깝기보다는 대기업 들어갈 때 보는 인적성 시험에 조금 더 가까워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얘가 잘하는 학생이다, 못하는 학생이다를 평가받기보다는 정말 반배치 고사, 반배치 용도로 쓰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진단평가를 열심히 대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느낌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3월 달에 처음 보는 이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를 조금 잘 봐야 되는데요. 약간 요게 3월에 보는 이 모의고사가 다른 학교의 그 진단평가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고 이 학생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선생님한테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바로 4월이 되면 중간고사, 정말 첫 번째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이 4월 중간고사를 통해서 치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중간고사의 힘듦, 아픔이 가시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7, 8월 달에 방학을 하지만 방학에도 많이 놀 수만은 없죠. 계속 특강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들 학업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개학을 하면 개학하자마자 다시 모의고사, 다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계속해서 시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초고등학교는 시험이 다 끝나고 12월이 되어서야 이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체육대회는 딱히 없고요. 이 축제를 12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 재밌는 게 없어요. 소풍을 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계속해서 시험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얘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우리 아이 체력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공부 못하고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 공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요 관리, 요 페이스 조절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서초고등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어 파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그 어려운 파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이 킬러 문항으로 가장 어려웠는데 왜 이랬냐? 이 서초고등학교에는 국어 선생님이 총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 중에서 한 선생님이
정말 악명 높을 정도로 문제를 어렵게 내신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맡으셨던 파트가 이 문학 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 킬러 문학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문학이 킬러 문학이었지만 뭐 문법과 비문학과 같은 다른 파트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근데 이 문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시험 난이도가 제일 높을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문학을 담당하셨던 이 가장 악명 높으셨던 이 선생님이 2024년도에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선생님을 전혀 모르고 나 국어 잘 못하는데 라고 했던 친구들은 약간 한시름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3월에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로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건지는 3월에 실제로 입학을 해서 좀 그 트렌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평이합니다. 뭐 그렇게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한두 문항 정도는 킬러 문항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다, 국어만큼 어렵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 교과서, 모의고사, 프린트처럼 본인들이 배운 거, 평소 배운 거에서 약간의 변형만 이루어질 뿐 어렵지 않았다,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과학입니다. 이 학교는 참 웃긴 게 이과 과목이 나름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23년 기준으로 해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자가 6명이 나올 만큼 엄청 쉬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역대급으로 쉬웠고 이때를 제외하고도 항상 시험이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 교과서, 모의고사, 프린트, 부교재 이런 거 정도만 어떻게 변형될지 미리미리 대비만 한다면 과학도 평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한국사입니다. 솔직히 사회 한국사는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뭐가 어렵냐? 범위가 어렵다. 왜 범위가 어렵냐?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해? 라고 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기 초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학습 계획, 학습 플랜을 미리미리 짜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사회 학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봤는데요. 공부만 잘해갖고 대학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요 진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세부 특기사항,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특이라고 하는 거에 잘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뭐 인문융합 외교학 과학 아카데미, 전공심화 탐구, 전공체험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 눈여겨봐야 되고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전공심화 탐구 프로그램은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전공심화 탐구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한 진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진로에 대해서 책을 3권을 읽거나 혹은 어려운 논문 한 권을 읽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학생의 진로가 이거여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느낌,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요거를 바탕으로 세특을 써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전공심화 탐구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서초고 선배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했다고 하니까 요 프로그램은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진로를 가질 것인지를 좀 먼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에 맞는 그런 전공체험 프로그램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셨죠? 이 학교 생활. 서초고등학교 분위기 안 좋다던데 너무 걱정되는데? 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머님들. 진짜 어머님들 걱정대로 이 학교는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250명 정도는 거의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잘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된다. 왜 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냐? 1등급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만 방심하고 잠깐만 실수해도 바로 1등급에서 튕겨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고에서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뚝심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학구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방심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노는 무리에 가서 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위기를 아니까 그래 나 그럼 서초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아야지, 1등급 받아서 의대 가야지 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한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미 나는 어느 정도 공부도 됐고 선행학습 됐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잘했고 하니까 내가 얘네들 다 깔아줄 거니까 어차피 그 애들이 깔아줄 거니까 내가 가서 1등 해야겠다 라고 전략적으로 지원한 학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1등급에 들어갈 그 장벽이 너무 높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학교 내신이 이따도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내신은 진짜 어려운데 뭐가 문제냐? 1등급 컷도 높습니다. 90점대 초반일 정도로 1등급 컷이 높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험 난이도는 더럽게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더럽게 많구나. 이 어려운 난이도를 다 커버할 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 분위기, 이 노는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등급 못 맞는다.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학교는 변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온갖 단어, 문장이 다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지문 하나를 딸딸딸딸 암기해서 간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넣어놨어요. 머리가 좋은 학생, 사고력이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스스로 그 시험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좋은 애들, 좀 유연한 친구들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학생, 이거는 서초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통용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쪽집게 강사처럼 문제를 찝어준다고 한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순공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위권에 도달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 줄 때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에서 다니면서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마스터반으로 입반을 했었어요. 마스터반이 어떤 수준이냐? 그냥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요. 선행이 그렇게 많이 된 것도 그렇게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학원 보내면 보내서 그냥 공부하는 그 정도 수준, 정말 대한민국 평균 수준을 저희가 마스터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반이었는데 고1 그 예비고 시즌, 지금 이 시즌에 스프링반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벨업을 해서 서초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서초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해준 친구예요. 거의 이 친구가 전교 1, 2등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에서는 유일한 100점이었어요. 전교에서 이 친구가 유일한 100점이었고 전과목 2등을 거머쥐면서 진짜 서초고등학교에서 얘 진짜 잘하는구나 하면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조금 귀찮게 했어요. 너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많이 했었니? 라고 하면서 좀 많이 귀찮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쌤, 제가 엄청난 비법을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비법이 없어요. 저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선행이 잘 된 학생도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짜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과제했고요. 시험 보는 거, 리뷰 테스트 같은 거 보는 것도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 학생의 그 기록을 봤거든요. 와, 과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완성해서 왔습니다. 소풍을 가든 수련회를 가든 수학여행을 가든 그런 이벤트 단 하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100% 과제 완성도를 보인 성실성 있는 학생이었고, 서초고등학교 내신 영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보는 리뷰 테스트의 난이도도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리뷰 테스트에서조차
다 80% 이상의 패스 비율을 보여줄 정도로 이 학생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는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가 높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실성이 높다면 충분히 전교 1등, 100점, 1등급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영어 시험지 뜯어보면서 이 학교 내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내신 시험 범위인데요. 총 3가지 영역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당연히 교과서 들어가겠죠. 교과서 2단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수능형 부교재. 이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를 쓰고 있어요. 올림포스는 어떤 교재냐? 전국 학력평가,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수능형 부교재에서 약 20지문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본 그 기출 모의고사가 15문항 정도 나옵니다. 총 35지문에서 40지문 가까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범위에서부터 약간 뜨악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는 뭐 교과서 2단원에 조금 보충 자료, 보충 프린트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40지문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와, 내신 준비하기 진짜 빡세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거의 수능 유형으로 거의 나옵니다. 네, 중학교 때 내신처럼 절대 안 나오고요. 수능 유형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서초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몇 개, 어떤 문항이 몇 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법 문항이 6문항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5문항, 어휘 4문항, 빈칸추론 2문항, 대입합 2문항 하면서 쭉쭉쭉 요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선택형 문제였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빈칸추론 영작으로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 파란색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얘가 문항수가 많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어려웠습니다. 이 어법, 내용일치불일치, 어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약간 또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게 킬링 포인트인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법 문항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1번 선지는 수일치 플러스 태, 2번 선지는 수일치 플러스 태, 3번도 수일치 플러스 태, 4번은 수일치 플러스 투부정사의 시제, 5번은 관계대명사, 이렇게 선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 조금 특이하지 않으세요, 어머님들? 하나의 선지에 문법 포인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렇게 2개씩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애기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선지에는 하나의 문법 포인트만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 서초고등학교 문법 문제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2개 이상의 문법 포인트들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당시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타겟 문법은 5번 선지에 있는 관계대명사였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달랑 한 개 나오고 1번부터 4번 지문까지 4번 선지에 있는 수일치 태, 수일치 투부정사 시제,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너네 기본 실력으로 풀어봐. 너네 이 정도 문법 실력 가지고 있지 않아? 라면서 학생들에게 너네 누적으로 문법 얼마나 아는지 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 라는 식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뭐가 중요할까요, 어머님들? 맞아요. A부터 Z까지 뭐 하나 구멍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모든 문법 문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수일치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수일치와 태 모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대충 알고 있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모든 문법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이 학교에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 아픈 얘기인데 지금 제가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중간 단어가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내가 정말 운 좋게 이 지문을 딸딸딸딸 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단어들이 다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분명 공부한 지문 맞고 이 내용 아는데 근데 왜 단어가 다 바뀌었지? 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딱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단순히 어법 문제일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도 좀 분석하면서 얘가 왜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문법 포인트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초고등학교 영어 어법 문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휘 추론 파트인데요. 어머님들 서초고등학교가 어휘학교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왜 어휘학교냐? 첫 번째 이유는 어휘가 드럽게 많이 변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모든 어휘가 다 어려운 유의어, 단위어로 패러프레이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휘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할 만큼 어휘가 어려워서 어휘학교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휘 추론 문항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휘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제가 이 지문을 가져왔는데 선지들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원래 지문에는 built agreement, noticeable 이런 식으로 우리 봤을 때 만만한 수준이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냐면 built agreement는 fostered consensus 라고 나왔는데 consensus 저거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 저희는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고서 논문을 읽으면서 컨센서스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고1이고요. 이 단어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 사실 고3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단어 뭐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모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거, 갈수록 가관인데요. 자, agreement는 뭐라고 나왔냐? mutual understanding이라고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agreement equal mutual understanding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여기서 사고력이 중요한 건데 그래, 합의라는 건 뭐지? 합의는 두 사람이 만나서 mutual, 두 사람이 만나서 상호 간에 이해를 통해서 도달하는 게 합의야 라는 이런 유연한 사고 과정이 될 수 있는 아이만 agreement의 동의어는 mutual understanding이다 라고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 학교. 마지막, noticeable. 진짜 별거 아닌 단어잖아요. 정말 얘가 제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들. 보실까요? conspicuous.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수능에도 나오긴 나오죠. 수능에도 잘 나오는 단어인데 정말 고3 수능 수준의 단어를 갖다가 고1 내신 그것도 그쵸. 2학기 기말고사니까 고1 기말고사에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건 한번 진짜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 영어의 무서움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선생님들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선지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선지가 어렵게 바뀌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학교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어휘 확장에 대한 높은 완성도가 요구됩니다. 진짜 처음 공부할 때부터 built agreement 하면서 이것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agreement의 동의어는 뭐지? 하면서 그 유의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agreement라고 외우기만 하면 안 돼. 그 유의어만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로 어려운 단어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진짜 어려운 유의어, 반의어가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그 긴장되는 시험장 속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맞추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다른 학교, 상문고, 세화고 이런 학교들은 각자 학교마다 어휘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집 안에서만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학교는 타겟 어휘집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어그리먼트의 동의어인 컨센서스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유의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일단 유의어 공부하기도 싫고 그 어려운 유의어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문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만 바뀐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단어
그리고 중간중간 문장 구조가 싹 다 바뀌어서 나와요. 이거 분명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던 거 맞나? 하면서 학생들이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유연하게 여기가 이렇게 인트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바디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논리구조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요. 솔직히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불일치를 약간 주는 문제예요. 점수 주는 문제. 그래, 너네 힘들었지? 이거로 좀 맞춰봐 라고 하는데 우리 서초고는 이 내용 일치 불일치마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보실게요. 당연히 어휘가 어려운 건 맞아요. 어휘도 어려운데 더 얘네를 힘들게 하는 거 뭐냐? 우리 학생들 힘들게 하는 거 뭐냐? 보이실까요, 어머님들? 잠시만요. 제 얼굴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요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이시죠, 어머니? 이 단어들이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이쪽이 지문의 길이고 이쪽이 선지의 길인데 어떠신가요, 어머님들? 지문하고 선지의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거 그냥 고작 선지일 뿐인데 지문이랑 길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낯선 선지, 낯선 지문을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긴장되는 그 시험장에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영어 텍스트를 그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평소에 공부되지 않았다면 읽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선지 읽는 지문, 새로운 낯선 지문, 낯선 텍스트를 읽는 그 작업을 평소에 꾸준히 해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피해갈 수 없죠. 이 지문도 다 중간중간 다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유의어, 반의어로 미친듯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딸딸딸 외워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빈칸 추론 서답형인데요. 어머님들, 솔직히 우리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이라는 이것만 봐도, 이 문제 유형만 봐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어려운 건데,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하냐면요, 서답형, 서술까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영작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게요. 근데 지금 뭐가 더 문제냐면 이 단어들을 모두 사용해서 16에서 17단어로 이걸 영작을 해라. 더불어서 필요시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형 변화가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behave라는 단어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문에서 필요하다면 behavior로 너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당연히 모든 단어,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바꿔서 써야 돼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쓰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원문, 이 빈칸에 원래 들어가야 될 게 뭐였냐면 frustrating situation where we believe we are doing what is right라는 이 긴 문장이 원래 A에 들어갔어야 되는 그 정답이었어요. 근데 서초고등학교는 말씀드렸죠? 패러프레이징이 엄청나다. 이 답안을 쓰는 것조차 패러프레이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써야 됐냐면요. 이 where이라는 단어를 in which라는 단어로, believe라는 단어를 think라는 단어로, we are doing이라는 단어를 our behavior이라는 단어로, what is right라는 단어를 appropriate라는 단어로 이렇게 모두 다 변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뭐 한두 단어 깔짝깔짝 영작하는 것도 아니고 16에서 17단어를 단어가 되는 긴 문장을 영작해야 되고 더불어서 원문을 그대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준 단어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변형을 해가지고
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완전 다른 문장으로 영작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이가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냐면 문법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문법 기반이 탄탄해야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순서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쓸 수 있는지 명사 쓸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문법까지 알고 있어야 이런 영작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너네 영작하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쵸? 정말 그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법까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이 지문을 하면서 첫 번째 유의어 반의어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 그 플로우를 익히면서 이게 새로운 지문으로 나와도 새롭게 보여도 나는 다 찾아갈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논리 플로우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 문법 기반 학습이 탄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때만 서초고등학교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 내신 어떻게 나오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타겟 표현, 타겟 익스프레션은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된다. 계속해서 변형되어서 나온다. 두 번째,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선지. 당연히 일반 지문도 정말 긴데 지문만큼 긴 게 뭐냐면 선지예요. 선지의 길이가 정말 긴데 그 선지가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었죠. 아까 일치불일치 5문제가 4문제 나왔어요. 그쵸? 그럼 총 40지문에다가 원래 시험 범위 40지문에다가 플러스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지문 4지문까지 44지문을 계속해서 애들이 읽어 나가야 돼요. 얼마 안에? 50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어 텍스트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빠르게 읽는다고 한들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마지막 1등급은 서술형 완성도가 결정한다. 어떻게든 어머님들 그 객관식은 잘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찍을 수도 있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선지 아니니까 이거밖에 될 게 없겠지 라고 하면서 맞출 수 있는데 죽어도 못 맞추는 거, 죽어도 찍어서 맞출 수 없는 거는 서술형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이 학교는 전략적으로 지원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이런 서술형 정말 준비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객관식만 다 맞고 서술형을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다. 1등급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서술형이 1등급의 키이다. 1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뭐 어휘 깔짝, 문법 깔짝, 뭐 독해하는 거 깔짝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이 밸런스 있게 맞춰줘야 되고 그 시작은 어디냐?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될 때야말로 이 1등급이 가능하다. 상위권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고등학교 문제를 살펴보면서 진짜 어렵네, 더럽게 어렵네 라고 하면서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서초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비시킬 건지, 어떻게 공부시킬 건지 그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자, 먼저 강의 노트인데요. 저희 강의 노트는 당연히 다 제가 직접 100%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들어가냐면 문장 한 문장마다 이 문장이 어떤 걸로 출제를 할 것 같은지, 이 문장은 어법이 너무 중요해서 어법 문제로 나올 것 같아,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으라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다 집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어휘가 너무 중요하고 바뀔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그런 어법들이
어휘들이 많아서 이런 단어 정도까지는 외워야 돼. 이 정도 수준의 어휘는 나올 거야 라면서 유의어, 반의어 다 적어줍니다. 정말 폭넓게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머님들, 제가 수능 강의를 좀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좀 시그니처 강좌 이름이 뭐였냐면 논리 독해였어요. 논리 독해 강의가 조금 유명했는데요. 저는 진짜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내신 지문을 공부하지만 이 내신 지문을 공부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왜 글이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문장 구조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었다고 한들 학생들은 이 지문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읽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바뀌어서 나와도 아이들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 저의 그런 스킬들을 모두 담아놨고 이걸 배운 우리 아이들은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성심성의껏 강의 노트를 제작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강의 노트를 똑같은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연습하라고 제공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강의했던 거 너네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선생님이 빵꾸도 빡빡빡 뚫어 놓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연습해봐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연습용 강의 노트 제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엄청 빡세게 미는 서술형 엄성 문장 요 강의 노트 이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 아까 쌤이 암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암기해도 못 푼다면서요. 이거 암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어머님들. 암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암기를 해야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6년, 7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에게는 총 7주밖에 없어요. 저랑 7번 수업하면 시험 보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기반이 없어. 기반이 없으면 어떡해? 암기라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기반에서 너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네 베이스로 깔아놓고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를 만들어주는 게 그 밑작업이 바로 서술형 엄선 문장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포인트 다 적어놔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해? 이런 구문들이 중요해서 이런 어법 포인트들이 중요해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것도 좋고 더불어서 어떻게 변형이 될 거야 라는 포인트까지 제가 다 찝어줍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라는 공부 방향성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요 암기 노트 우리 애 암기 못하는데 라고 걱정만 하시지 말고 무조건 암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암기 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면 선택형 테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문법을 선택형 테스트로 다 쪼개놓은 건데요. 왜 이렇게 쪼개놨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A부터 Z까지 정말 구멍 뚫린 부분 없이 모든 문법 포인트를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 7주 가지고 모자라요, 어머님들. 7주가 진짜 7주를 다 오는 게 아니라 총 7번밖에 수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7번 안에 이 모든 어법을 다루기 어려우니 쌤이 지금 배우는 이 지문에서 모든 어법을 정말 헷갈릴 만한 거 무조건 나올 만한 거는 다 찝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총 40지문 공부하다 보면 너는 A부터 Z까지 한 부분도 구멍 난 곳 없이 다 채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선택형 테스트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헷갈릴 만한 것, 중요한 거 모두 다 제가 선택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학생들이 절대 잊지 못할 만큼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문법 공부를 시키는 그런 테스트지입니다. 정말 요것만 하면 학생들 구멍 뚫린 어법 없을 만큼 정말 실력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 테스트인데요. 이 리뷰 테스트도 제가 진짜 너무나도 갈아 만든 저의 시간을 갈아서 노력을 갈아서 만든 그런 테스트지인데요.
이 테스트는 한 지문, 하나의 지문에다가 5개의 다른 유형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지문당 최대한 많은 지문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접해보면서 학교에 가서 그 문제가 나온다면 땡큐고 너무 쉽게 풀 수 있고 좀 마음이 안정감 있게 풀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초고등학교의 그런 트렌드 다 넣어놓았습니다. 문법 포인트 2개 이상 들어가니까 제가 문법 문제 만들 때도 2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결합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영작도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까 16에서 17단어 조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더불어서 어형 변화하는 것도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용 일치불일치예요, 어머님들. 제가 아까 일치불일치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낯선 영어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뭐 영어 원서 읽고 있을 건가요? 뭐 영어 신문 읽고 있을 건가요? 절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한 번씩 낯선 선지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4번 낯선 선지를 빠른 시간 안에 읽는 훈련을 여기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렵겠죠. 물론 낯설고 이런 지문 읽다 보면 어려운데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는 것과 정말 시험장에 딱 도달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번, 8번 연습하고 가면 진짜 나름 마음의 안정감 찾을 수 있고 자신감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낯선 영어 텍스트를 읽는 연습 이렇게 시킬 거고요. 당연히 이 학교 단어 어려운 거 아니까 어떻게든 암기시킵니다. 단어 시험 테스트지로도 시키고 문맥상 들어갈 낱말 골라라 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단어는 암기할 때까지 진짜 머리에 각인시킬 때까지 미친 듯이 돌립니다. 단어는.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정말 퀄리티 높은 단어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파이널 테스트는 정말 실제 시험 보듯이 50분 딱 잡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이제 진짜 학교 시험 보듯이 OMR 카드까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면 학생들의 마음의 안정감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지금 어머님들 이게 화질이 조금 여기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이걸 조금 보시면 어떻냐면 레이아웃이 이 시험지 레이아웃이 어떻냐면 서초고등학교 시험지랑 똑같습니다. 정말 100%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리뷰 테스트 보고 파이널 테스트 보면 뭐 어떻게든 잘 나와요, 점수가. 근데 학교만 가면 그렇게 틀려오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맨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틀려오니? 학교 가면 긴장이 된대요. 이 긴장감 속에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려니까 자기 못 보겠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쌤이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거 7번, 8번 연습해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마음의 안정 찾아 라고 해서 고안해낸 시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주 보고 가기 때문에 정작 시험 날에는 아 그래 이거 나 봤던 거지 하면서 좀 자신감도 올라가고 좀 안정도 되고 해서 좀 더 잘 볼 수 있게 만든 시험지이고요. 다음으로는 새벽 직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벽 직보 어머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새벽 직보 우리 애 잠자고 가기도 부족한데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직보를 와가지고 또 이걸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 새벽 직보가 아이들 마음의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자신감 지킴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그래요. 전날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어머님들 제가 강조한 거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멀스멀 궁금증이 자꾸 떠올라요. 이거 배운 거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하셨더라? 하면서 계속 궁금해지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공부 안 한 건가?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라면서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새벽 직보에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줘요. 얘들아 우리 이거 언제 공부했던 거잖아. 얘들아 내가 이거 이렇게 변형된다고 했었잖아 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거 했었잖아 라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아이들을 안심시켜줘요. 너 이거 했던 거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이거 공부했잖아. 너
준비 됐잖아 라면서 제가 아이들 충분히 마음 안정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 자신감 가지고 간 애와 가지고 가지 못한 애 실력 차이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 집보 꼭 나오라고 합니다. 웬만해서 너무 피곤하고 졸린다고 할지라도 시험 잘 보려는 잘 보고요. 못 보려는 못 봅니다. 어머님들. 그런 잠 컨디션 때문에 엄청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 다시 가져가면서 그 자신감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는 서초 클래스에 지금 다니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조금 잡고 있으려고 해요. 제 눈에서 벗어나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오든지 ELC, 낮 자습 프로그램, 데이 자습 프로그램인데요. 낮에 와가지고 학원 언제나 열려있거든요. 거의 스터디 카페 같을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해요. 심지어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제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보다 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ELC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라 라는 프로그램, 자습 프로그램이고요. 스터디 윗미. 스터디 윗미는 우리 애들 밤에 공부 많이 합니까? 아니요. 핸드폰 잡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럴 바에야 졸리고 집중 안 돼도 일단 스터디 윗미 들어와서 조금만 공부 시작하면 그 스타트만 하면 공부 되거든요. 그거 선생님이 같이 해주겠다. 밤에도 너네랑 끝까지 같이 가주겠다. 중간중간 당연히 질문해도 되고요. 뭐 전화해도 되고요. 하면서 선생님이 너네 질문도 받아주고 감시도 해주는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스터디 윗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낮과 밤 모두 아이들 옆에서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KSC라고 1대1 클리닉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평소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저도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 파악해서 이때 요 1대1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더 보완해 줄 거고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영역 어떤 거라도 좋으니 이때 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자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서초 클래스, 이제 방백 클래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방백캠에서 열리게 될 건데 저희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화요반, 수요반 두 클래스 열립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주 1회 반이고요. 그래서 화요일 반은 3월 5일 화요일에 첫 개강이고요. 수요일 반은 3월 6일 수요일에 첫 개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요 화요반, 요 개강일 여기까지는 확정인데 시간이 조금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반고인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양을 해가지고 1등급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려요. 어머님들 일반고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 외고, 영재고, 과학고 이렇게 간 친구들은 얘네가 4등급을 받고 3등급을 받아도 그래 너네는 다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3, 4등급 받는 거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고 간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머님들? 거기 다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1, 2등급 못 받는 건 너 못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대학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일수록 더더욱 1, 2등급, 특히 1등급에 더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일반고에서 대학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커리큘럼, 그 정도의 양을 아이가 다 소화해야지만 일반고인데 좋은 대학 갔다라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는 이렇다,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비시킬 거다 라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의 말을 들으시고 저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시켜볼까? 우리 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내신 기출 맛보기 특강 여기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내주시면 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를 좀 보면서 좀 정신교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내주셔서 이거 무료거든요, 어머님들. 무료니까 여기 한번 보내주셔서 아이들과 저와 함께 호흡 맞춰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바뀐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2월 14일 수요일 날 진단평가 특강을 열 거고 2월 20일 수요일 날 내신 맛보기 특강을 이렇게 열려고 했었는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단고사 평가가 저희가 대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 내신 맛보기 특강을 총 2회 열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열 거냐? 2월 14일 수요일 날 한 번, 2월 21일 수요일에 한 번 3시부터 5시까지 동일하게 서초 클래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신교육 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한번 저 믿으시고 여기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끝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클라센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신수민 선생님 바꿔달라고 하시면 제가 받아서 친절하게 엄청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